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 고고입니다. 오늘 할 것은 벤토 11월 A매치 그리고 U20 대표팀 친선 경기 이집트 친선 대회죠. 그 경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뷰를 할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 대회 같은 경우는 U23 이집트 대회 또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 감독님이 이끄는 대표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3시, 브라질 경기는 14일 토요일 밤 10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현재 시간으로는 제가 녹화 당일이 11월 11일 수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틀밖에 안 남았고,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소집 명단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영상이랑 지금 현재 소집 명단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영상이 찍은 지 좀 돼가지고, 좀 이제 생겼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원칙상 5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국가에 갈 경우에는 A매치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A매치 대표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그나마 지금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 뚫렸는데 A매치 같은 경우는 수비수 쪽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지금 당장 김진수 선수가 지금 또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당연히 소집 명단에서 빠졌고요. 또 김민재 선수랑 지금 박지수 선수가 지금 슈퍼리그 일정 때문에 참가를 못하게 되었고 또 이제 J리그 팀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라든지 뭐 김영권 선수 이런 선수들이 뽑히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하필 지금 수비수에 있는 선수들만 속속 빠지게 됐는데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또 그래서 지금 대체로 뽑힌 선수들이 지금 뭐 처음에 A매치 지금 들어오는 뭐 정태욱 선수라든지 지금 또 처음으로 나오는 윤종규 선수 뭐 그나마 좀 이제 좀 수비 쪽에서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김태환 선수 그런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얇아졌어요. 근데 지금 추가 발탁을 지금 이주용 선수 빼고는 추가 발탁을 안 했고요. 그리고 홍철 선수도 부상당했어요. 발목 부상당하면서 진짜 수비수들만 딱 빠졌어요. 진짜 수비수 1선 라인업이 싹 빠졌고요. 새로운 수비수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과연 지금 상대가 지금 멕시코랑 카타르인데 지금 약팀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직력을 만들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할 거예요. 아무래도 정상 수비진이 아니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직력이 어느 정도 안 좋은 거는 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A매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있는 얘기고 저희는 그 전에 먼저 U23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외파들을 많이 소집시켰는데 또 이승우 선수도 나오고 뭐 정우영 선수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한테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림픽 대표팀에 이 선수를 뽑아야 한다. 꼭 국내파 선수를 대체할 만한 실력이 될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첫 경기 이집트 브라질 경기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에라이닝호입니다. 오늘 할 것은 벤토 11월 A매치가 아니라요. 오늘은 이제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 감독님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 U23 대표팀 지금 이집트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났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최근 소집된 게 우즈베키스탄 이제 홈 2연전 우즈베키스탄이랑 2연전 경기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해외 팀들이랑 이제 붙게 되었는데요. 첫 경기에서 일단 0대0 무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그렇고, 네, 지금까지 경기들을 봤을 때, 제가 보는 올림픽 대표팀 경기 중에서 네, 가장 최악이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일단,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승우 선수 선발 출전하고, 뭐 백승호 선수 선발 출전, 또 이제 골키퍼는 또 이제 송범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네, 이 경기에서 네, 많은 선방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선수들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이승우 선수랑 그리고 뭐 백승호, 뭐 정우영 뭐 이렇게 몇몇 선수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특히나 정우영 선수는 저번에 이미 한번 소집된 적이 있었죠. 네, 저번 AFC U23 대회에서 소집이 한번 됐었는데 별다른 활약을 못 보여주고 네, 소속팀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네, 이집트 경기는 상당히 네, 잘해줬고요. 아무래도 네, 그때는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랑 시차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나마 네, 태국보다는 솔직히 네, 뭐 이런 동남아 쪽보다는 뭐 그래도 이집트 쪽이 해외파 입장에서는 그나마 적응하기가 쉽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경기 자체는 약간 해외파 선수들이 평소에 보여주지 못했던 기량들을 상당히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네, 한동안 이제 대표팀 이제 명단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발탁됐는데 진짜 자신의 능력을 여감없이 예, 발휘해줬고요. 특히나 가운데서 측면에서 돌파하는 모습은 이거는 진짜 이집트 수비수들도 쫄 정도로 네, 상당히 돌파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승우 선수가 네, 마무리하는 능력은 네, 좋지 못했습니다. 마무리하는 능력을 네, 기르지 못한다면은 뭐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뭐 어찌어찌 승선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 능력으로는 네, A 대표팀까지 이제 가기 힘들어요, 사실은. 네,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결정적인 찬스들 몇 번 날려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백승호 선수라든지 정우영 선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김대원, 뭐, 조용 선수, 여러 선수들도, 네, 공격진에서 잘 뛰어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패스미스가 많았어요. 일단, 너무 패스미스가 많았고요. 그냥, 선수들끼리 이제 뭐, 이집트로 이제 원정 왔고, 네,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로 원정 온 거고, 상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집트가 홈인 거잖아요. 자기네들 홈에서 경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이집트로 간 거고, 네, 그쵸. 그렇게 된 거고, 또 이제 평소에 이제 맞춰보지 못한 선수들이랑 맞춰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명단에는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같이 뛰지 못했던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호흡이 안 맞을 수 있다. 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소집이 안 돼 있던 상황이라서, 네, 충분히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네, 패스미스가 많은 건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네, 경기 흐름을 잡아먹는 너무 어이없는 패스미스들이 많았어요. 네. 뭐, 패스미스도 뭐, 그냥 그렇다고 칠게요. 네, 그렇다고 치는데, 제가 더 화가 나는 사실이 뭐냐면은, 특히나 전반전보다 후반전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 특히나, 네, 이제, 후반전부터는 그냥 이제, 마크를 완전히 놓치더라고요. 이집트 선수들이 수비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진을 따라가면서 마크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마크를 못 해주고, 라인을 제대로 조절 못하고, 서로 간의 소통이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수비진이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소통이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수비 뒤쪽이 붕괴돼 버리고, 이집트의 공격 찬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패스미스까지 네, 많아졌고요. 전반전도 많긴 했는데 후반전에는 진짜 심했어요. 네. 완전히 공격이 안 될 정도로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네, 이상적인 공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진짜 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3대 0으로 저도 네,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안 좋았고요. 그래도 네, 송범근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아줬어요. 네, 상당히 상대 선수가 잘 차는 공이 있는데 그 슈팅을 잘 막아냈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말하면은 뭐 송범근 선수를 뭐 비판하려는 거 아니고요. 물론 잘 막은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겠지만 그 전에 왜 이제 골키퍼한테 이제 슈팅을 하게 공간을 내준 네, 수비진들의 잘못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후반전에는 특히나 집중력이 또 무너졌어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집중력도 무너지고 또 이제 체력도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세 개가 다 떨어지면서 뭣도 안 됐어요, 진짜. 되는 게 없었어요, 후반전에는. 좀 제가 거칠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 거칠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집트가 뭐 가장 강한 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붙어야 하는 팀은 브라질이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몇 시간 뒤 26시간인가? 26시간 뒤 이집트 경기 끝나고 바로 브라질 경기 치러하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게 눈에 띄게 띈 게 후반전이잖아요. 후반전에 전반전까지 뭐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도 후반전 들어서니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네,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브라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미드 경기에서 많이 뛰는 선수는 아무래도 브라질 경기에서 많이 못 뛰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것까지는 뭐 이해해요. 왜냐면은 애초에 지금 휴식 날짜가 적기 때문에 스쿼드를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운행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스쿼드를 그렇게 운행하면서 뭔가 얻어야 돼요. 네. 이렇게 칠성 경기를 잡는 이유는 선수들한테 이제 뭔가 보여주고 뭔가를 느끼면서 뭔가를 얻어가라 그런 의미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진짜 네, 네 너무 심했어요. 네 어느 정도 네. 전반전까지는 네 그나마 공격이 됐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공격도 안 됐어요. 이런 체력적인 문제 진짜 옛날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히딩크 감독님이 뭐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문제가 그 전까지는 뭐 기술이 다른 유럽 팀보다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맨 처음 와가지고 하던 말이 체력을 길러야 한다. 네. 체력이 이제 유럽 팀들보다 딸리니까 기술 그런 거 다 좋은데 문제는 체력에서 딸리니까 후반전 들어서 많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체력이 중요합니다. 네.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 잘해야 하고요. 비록 네, 원정 경기에도 그래도 잘 싸워준 네, 우리도 어린 태극전사 여러분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 경기 일단 뭐 좋은 거 나쁜 거 떠나가지고 일단 추스린 다음에 또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네. 브라질하고 대한민국 경기 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대 대한민국 경기 다 끝났고요. 네, 전반전만 지금 리뷰하고 있는데요. 내가 뭐 이집트랑 대한민국 경기는 하이라이트로밖에 못 봤지만 이번 브라질과 대한민국 경기는 네, 밤 10시에 열려가지고 제가 이 경기를 네, 보고 자려고 하는데 일단 네, 전반전까지 1대1 의외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브라질 상대로 잘 싸워줬습니다. 상대가 브라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뭐 스쿼드에 있는 지금 선수들만 보더라도 지금 뭐 호드리그 뭐 에데르송 뭐 네, 리앙코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엄청난 네, 유럽 상위 리그 안에서도 유럽 3대 리그 안에서도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는 되게 어린 선수인데도 그러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네, 이길 것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버틸지 그것을 보는 게 일단 네, 먼저였고 한 골이라도 내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네, 낙관적으로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네, 선제골은 의외로 일찍 나왔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네, 이제 브라질 선수가 사실 그 찔러주는 패스가 약간 길었는데 브라질 선수가 약간 처리를 미숙하게 했어요. 브라질 수비가 전반 초반에 확실히 좀 이상했고요.
제대로 된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동경 선수가 네, 반대편 포스트를 골 포스트를 보고서 감아차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동경 선수의 슈팅을 볼 수 있는 경기였고요. 제가 또 이 경기 보기 전에 하필 제가 울산에서 뛰었던 이동경 선수가 이제 그 원투 패스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 보고 나서 지금 이 경기를 본 거거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동경 선수가 역시 골을 넣었네요. 자, 그래서 선제골을 내면서 브라질 대표팀이 당황하게 됩니다. 전반 초반에는 브라질 대표팀이 약간 좀 이게 내가 알던 브라질인가 할 정도로 이게 브라질인가 아니면은 저 외딴 섬나라인가 일본 아닙니다. 일본도 이 정도까지는 안 털려요. 아무리 못해도 일본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수비진이 심하게 뚫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 24분에 김대현 선수가 또 반칙을 유도했죠. 반칙을 유도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요. 추가골 찬스까지 얻어냅니다. 하지만 오세훈 선수가 크로스바를 맞추게 되면서 실축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2대0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페널티킥을 못 넣었다는 것은 일단 선수 입장에서 긴장하고 있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메시도 이제 바로 골문 앞에서 차는 슈팅을 이제 홈런 때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메시도 홈런 때리는 것을 선수들한테 하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겠죠.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 취성 경기지만 만약 이게 대회라고 친다면은 대회 상황에서 완벽한 찬스에서 골을 못 낸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만약 올림픽이라 쳐봐요. 올림픽 결승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고 좀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브라질이랑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골이 중요한 상황에서 저런 페널티킥을 놓치게 된다면 아주 크게 손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한 골 한 골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부담감을 좀 이겨내고 멘탈적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보였던 게 일단 후반전이란다. 전반 이제 후반에 가서 전반 끝으로 이제 슬슬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하프타임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수비진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크로스 상황에서 브라질 선수들을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는 장면도 보였고 몇 번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오히려 브라질 대표팀이 골을 못 낸다. 왜 저주에 걸렸나 할 정도로 골을 기가 막히게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뒤로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수비진의 문제점이 좀 보였고요. 브라질 대표팀이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맞아 떨어지면서 전반전까지는 조직력이 안 좋았다면은 점점 이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후반전 경기는 전반전 경기보다 브라질 대표팀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봤을 때 진짜 오세훈 선수의 그 PK 실축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44분에 골망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올리고 이승무 선수가 골망을 흔들었는데 김재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되면서 현지 중계진이 좀 이제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화질도 좀 그렇고 리플레이 하면 제때제때 보여줬어야 하는데 안 보여줬는데 그래가지고 리플레이 하면 봤는데 리플레이 하면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해서 아무래도 이집트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리플레이 하면 봤는데도 김재우 선수가 왜 반칙이지? 라고 할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이미 지금 11시 11분 돼가지고 이미 후반전 시작하고 있겠지만 전반전만 봤을 때 진짜 마지막에 골 무효된 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김재우 선수가 반칙이지? 중계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심판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중계화면을 봤을 때는 진짜 반칙이고 뭐고 그냥 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중계화면을 봤을 때 그래서 좀 이상했습니다. 그 장면은 중계하면 좀 더 제대로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전반전에만 우리나라는 뭐 지금 골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벌써 3번이나 있었어요. 최소 3번 정도. 결정적인 찬스가 3번 정도 있었고요. 뭐 2번은 네, 당연히 네, 날아가게 되었고, 그 이외에도 결정적인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장면을 네,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내내 쿠냐 선수가 네,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랬던 쿠냐 선수가 이제 드디어 네, 대한민국 대표팀 상대로 골을 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송범근 선수가 한번 네,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는데, 당연히 세컨볼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브라질 선수가 잡게 된다면 이제 완전히 골대가 열려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네, 아무리 대회라가 온다 하더라도 네, 그런 공들은 막기 힘듭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적인 골키퍼, 뭐 데라, 푸본, 뭐 그런 선수들이 온다 해도 막기 힘든 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로 봤을 때 확실히 네, 후반전에 좀 이제 후반전이란다. 전반 후반에 이제 좀 수비진이 좀 뚫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만 일단 봤을 때, 네, 김재우 선수랑 강윤성 선수죠. 김재우 선수랑 강윤성 선수가, 네, 브라질 선수를 확실히 마크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강윤성 선수가 브라질 선수를 마크를 안 해줬고요. 네, 그 전에 보자면은, 크로스를 올리는 브라질 선수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대로 열어줬어요. 크로스를 올리기가 좀 쉬웠고요. 네, 그 다음에 강윤성 선수가 제대로 마크를 안 해줬고요. 지금 물론 특정 지금 선수들 지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네, 마크가 후반으로 들어서는 좀 이제 안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뭐 송범근 선수가 그 장면에서는 명백하게 골 장면이긴 한데 송범근 선수가 잘 막아줬어요. 그리고 그 세컨볼 상황에서 세컨볼에 집중력을 해야 되는데 김재우 선수가 네, 집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결국 골을 먹혔거든요. 이게 만약 올림픽이라 생각해봐요. 네. 크나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한 번이면 뭐 그렇다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은, 특히나, 네, 초반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전반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예, 뭐, 축구 경기가 45분 경기가 아니라 90분 경기잖아요. 뭐 이게 올림픽이 아니라서 교체카드를 막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올림픽에서는 교체카드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대로 가면은 전반전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골을 넣고 후반전에 골을 먹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수비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미 후반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노닥거리는 것보다는 후반전 시작을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기가 끝나고 12시 정도에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이제 5시간 정도 후면은 멕시코랑 대한민국의 A매치 성인 대표팀 경기가 있는데요. 그 경기가 아직 확실히 한다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 킥오프 5시간 남았는데 근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봤으면 웬만하면은 강행한다는 건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일단 브라질과 대한민국 경기 완전히 끝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반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네, 3대1로 결국 브라질이 이겼고요. 일단 뭐 스코어를 떠나서 네, 우리 팀 선수들 네,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일단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린 올림픽 대표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이제 열심히 싸워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네, 일단 확실히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제가 지적을 했었죠. 몇 개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을. 그래서 제가 안 좋은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일단 대표팀이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네, 실제로는 이렇게 브라질 정도의 팀들이 올림픽에서 하게 된다면은 이런 팀들이 널려 있어요. 이런 팀들이 널려 있는 무대가 올림픽이라는 곳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물론 남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1위로 진출하게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AFC U23 대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1위로 올라갔죠. 1위로 진출하게 됐는데 어찌 보면 아시아 1위 대 남미 1위의 자존심 싸움이었는데요. 후반전에 들어서는 제가 예상한 대로 좀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보통 슈팅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선수를 마크하거나 슈팅을 이제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체력적인 부분이나 집중력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호드리구 선수랑 헤이니에르 선수한테 골을 먹게 되면서 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은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들은 전반전에도 많았고요. 후반전에서도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고 교체 투입된 백승호 선수가 좋은 프리킥과 슈팅을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메지오라로 골키퍼한테 막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거 자체는 일단 상당히 잘 찬 거고요. 그리고 김진야 선수는 보통은 왼쪽에서 뛰는데 오늘 오른쪽에서 뛰었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오른쪽이 자기 포지션인 마냥 김진야 선수는 자기의 공격적인 재능을 새로 찾았습니다. 그랬고요. 이동경 선수는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유일하게 득점을 했지만 확실히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이동경 선수가 슈팅을 잘했고 골은 무효가 됐지만 전반 막판에 이승모 선수의 그 골망을 흔드는데 이제 도움을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동경 선수가 잘해줬지만 후반전에는 좀 이제 탈압방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보였고 오히려 좀 템포를 잡아먹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대표팀 분들이 이제 다 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 체력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못 따라온 것도 있지만 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같은 팀원들에 좀 맞춰 나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안 맞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동경 선수랑 따라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후반전에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정승원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조규성 선수는 정승원 선수가 택배 크로스를 날려줬는데 그걸 안타깝게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찬스였고요. 이승우 선수는 이 경기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줬는데 후반 초반부터 여기는 내 무대다, 마이 스테이지라고 외칠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돌파력, 자신의 드리블력, 왜 내가 한국의 메시라고 불리는지 그냥 내가 한국의 메시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줬고요. 거기서 만약 골까지 들어갔으면 완벽했는데 슈팅도 안타깝게 살짝 빗나갔어요. 만약 들어갔으면은 오늘 경기 거의 레전드 골 중에 하나지 않을까. 브라질 대표팀 지금 후반전에 넣은 골들도 상당히 멋지게 들어갔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멋진 골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이승우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이승우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표팀에서 한동안 빠지고 벨기에 리그로 이적한 다음에 지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주전에서 빠진 적도 있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승우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경기력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강팀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호드리구 선수랑 이제 서로 충돌하는 장면에서 물론 그런 식으로 당연히 거치게 반응하면은 올림픽에서는 또 카드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단점이 이런 쓸데없는 반칙이 많아요. 이승우 선수가 좀 이제 거친 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면을 좀 줄여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선수들한테 이제 좀 약간 주눅 드는 모습이 약간 보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승우 선수는 내가 한국의 메시다 할 정도로 이제 당당하게 호드리구 선수랑 맞서 싸웠습니다. 네가 아약스의 호드리구냐 하면서 이게 맞서 싸웠고요. 그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승우 선수 임팩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가전이 한 번 더 있다면은 이승우 선수를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좀 이제 약간 플랜 B로서 플랜 B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걸 팀이 약간 이제 융통적이게 이제 흘러갈 때 그니까 좀 약간 동적이지 않게 흘러갈 때 좀 이제 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요. 뭐 골키퍼 손범근 선수는 뭐 잘해줬습니다. 200% 활약을 보여줬는데 뭐 골 들어간 장면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장면이고요. 네. 그 이외의 장면들은 손범근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아줬어요. 특히나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손범근 선수가 한번 선방하고 나서 세컨볼을 넣었기 때문에 손범근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고요. 뭐 제가 이렇게 좀 리뷰가 좀 늦어진 이유가 지금 5시 열리는 멕시코랑 대한민국 경기 때문인데요. 뭐 그 경기를 지금 브라질 경기처럼 라이브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뭐 전반 끝나고 후반 끝나고 할 수 없겠지만 영상은 따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 브라질 경기 말고. 그러니까 제 계획은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올림픽 대표팀 이집트 브라질전 한 번에 묶어서 하고 그다음 멕시코전 카타르전 따로따로 할 계획인데 지금 취소될 줄 알았지만 예정대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축구 진상 경기를 허락하면서 대한민국이랑 멕시코 경기 갑자기 경기 시작 몇 분 전에 대규모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주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카타르 경기도 확진자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죠. 조현우 선수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공항에서 지금 내린 장면. 그러니까 지금 그 KFA TV라는 그 공식 채널이 있잖아요. 그 공식 채널이 있거든요. KFA라고 TV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거기를 보면은 조현우 선수가 이제 입국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 장면에서 마스크에다가 이제 아주머니들이 쓰는 그런 약간 선캣 그런 모자에다가 이제 앞에 투명 모자인 건데 그걸 이중으로 방어해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했는데 심지어 옆에 있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마스크 하나만 쓰고 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확진 안 받고 오히려 두 겹을 쓰고 온 조현우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확진 소식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갑자기 세상 뒤집힌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이게 사심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권창훈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도 지금 확진 판정 받았지만 또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아챔이 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는 또 울산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아챔을 카타르에서 가서 할 예정이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크거든요. 조현우 선수가 거의 전력의 한 절반 이상 절반까지 좀 오바더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이게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양성 판정이 거짓이 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될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솔직히 약간 당황해가지고 그걸 소재로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그래도 일단 좀 더 상황을 보고 혹시나 진단 키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양성했다가 다시 음성 판정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경기 시작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알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조현 선수가 경기 출전을 못합니다. 조현 선수 그렇고 다른 선수 3명, 조현 선수 외에 3명, 거기다 스태프 1명까지 경기 당연히 출전 못하고요. 이게 심할 경우에는 다른 대표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까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지금 어떻게 됐든
앞으로가 문제예요. 강원 경로도 문제지만 지금 대표팀 안에 확진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 왜 11월 A매치를 했냐? 누가 기획했냐? 어? 확진자 지금 오스트리아에 하루에 막 10,000명씩 나오는데 우리나라 200명 정도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10,000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물론 인구수도 있겠지만 인구수로 보더라도 거의 10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렇게 무리해서 갔냐? 취소 안 했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 뭐 어떻게 말할 수 없겠네요. 네. 뭐 일단 일이 됐든 저찌 됐든 뭐 어쨌든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의 방역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예정대로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는 치른다고 하니까 그 영상은 다른 영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올림픽 대표팀 경기 이집트랑 브라질, 이집트 친선 대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